안녕하세요. 입냄새 치료 한의사 김준명입니다. 혀에 백태가 많아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혀에 백태가 많으면 일단 보기에 좋지 않고 또 백태가 늘어날수록 입이 텁텁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백태는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하죠. 한번 정상적인 혀의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혀의 색깔이 밝은 핑크색을 띠고 있고 침은 윤기가 있고 설태는 얇고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비정상적인 혀 사진들도 보겠습니다. 백태가 두꺼운 혀도 있고 백태가 너무 없는 혀도 있고 설태가 누렇거나 검은색의 설태가 끼어있는 혀도 볼 수가 있으시죠.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혀의 상태나 백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을 때, 또 장기에 열이 많을 때, 구강이 건조할 때, 몸이 허약할 때 설태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하면 설태와 혀 상태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설태가 심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입냄새도 심했습니다. 40대 남성이시고 저희 한의원을 찾아오신 이유는 입냄새가 나서였는데요. 환자분은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참기 힘들어 하시면서 변비 증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은 없었고 오히려 식욕은 왕성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안 좋아서 육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야식을 자주 드시고 음식을 먹으면 금방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입냄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랄크로마 검사를 결과를 보면 황화수소는 647, 메틸메르캅탄은 94, 디메틸설파이드는 83으로 각각 정상의 5.6배, 3.7배, 10.3배 정도로 높았습니다. 할리미터와 관능검사 결과도 볼게요. 할리미터는 217로 정상의 약 2배 정도였고 직접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는 관능검사에서는 제가 심함 4점을 판단했네요. 입냄새를 맡았을 때 약 30에서 40cm의 거리에서 입냄새가 느껴지셨는데 여러가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란 노른자 냄새 같은 구릿한 냄새도 있었고 또 신트림을 할 때 느껴지는 시큼한 위산 냄새도 있었고 상한 음식물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릿한 계란 노른자 냄새는 구강 안의 환경이 나쁠 때 자주 느껴지는데요. 설태가 많거나 구강 내 환경이 불결할 때 잘 발생합니다. 환자는 혀에 설태도 많으셨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냄새로 판단이 됐습니다. 환자분의 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이 환자분의 설태인데요. 백태가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환자에게 느껴졌던 시큼한 산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위장과 관련이 있는 냄새인데요. 환자의 식습관에서부터 비롯된 위장 기능의 이상이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소화는 잘 되고 식욕이 왕성하다고 하셨지만 환자분들 중에 위산 자극이 있을 때 오히려 쉽게 배가 고프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식습관이나 입냄새의 특징을 볼 때는 위장에서 역류가 되는 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더위를 못 견뎌야 할 정도로 몸에 열이 많았고 갈증도 심하고 변비 증상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증상들은 체내에 열이 많이 쌓여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요. 환자의 설태는 위장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체내에 열이 많은 것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분은 치료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위장을 치료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시큼한 입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치료했고요. 이어서 몸에 열이 많은 증상을 치료해서 설태를 줄여주고 혀에서 나는 구릿한 냄새를 치료해드렸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약으로 여러 증상이 같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처럼 단계별로 순차적인 치료를 할 때 효과적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